강의의 주제가 좀 딱딱하죠. 암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혈압 환자가 한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암 환자가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매년 암 환자의 발생률이 25만 명, 30만 명 이상 육박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한 10만 명에 되고 있어요. 도시 하나가 암이 계속 암도시가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병은 검진법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걸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검진 받고 나면 암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지금 암에 걸린 사람도 어떻게 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폐 조직이고요. 폐암에 아주 이거 좀 심한 상태인데요. 폐암에 걸려서 입이 딱딱해져 버린 이 폐입니다. 이런 폐암에 걸리게 되면 사실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데요. 이 폐가 망가지면서 폐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심장이 이렇게 비대해진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46세 사망한 분이고 62세, 78세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요. 이 두 분들의 사망 원인을 두 분 다 배우죠. 한 분은 뭐 희곡 배우고 한 분은 이제 코미디 배우인데요. 이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폐암하면 다 담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폐암은요, 담배는 전체 폐암 원인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졸렸는데 잠을 깨주셨잖아요. 10%밖에 되진 않아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예요? 응? 예, 복합적이에요. 응? 지금 최근에 TV에 나왔던 라돈 가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듐이라고 하는 그 방사선 원소에서 라듐이 거의 마리 큐리 부인이 발견한 원소예요. 그 원소 큐리 부인도 암으로 죽었다는데 사실은 그 라듐 연구하다가 암에 걸린 겁니다. 응? 그러니까 라듐에서 나오는 기체성 원소가 라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돈이 가스로 들어와 가지고 방사선 가스니까 우리 코로 흡입해서 폐에 들어가면 폐 조직을 공격을 해요. 그 폐 조직이 공격당할 때 이제 그 암이 발생을 하는데, 그 라돈에 의한 발생 폐암이 담배보다 더 높아요. 20%라고 합니다. 20%. 담배는 10%밖에 안 돼요. 20%가 라돈이에요. 라돈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응? 여기 있어요, 없어요, 라돈? 있지요.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금연 할 게 아니라 이런 환경에 대한, 응? 그 다음에 발암 물질에 대한 아주 지식이 굉장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가스, 방사선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계속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라돈이라고 하는 이런 가스는 지구 한 가운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원소가 라돈 가스를 품어내는 거고, 만약에 벽이 갈라졌다든지 땅이 갈라졌다든지 갈라진 틈으로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체는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아요. 가라앉게 되면은 환기를 하지 않으면 자는 동안 계속해서 흡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두 번째 라돈이 있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우리가 숨 못 쉰다고 그러죠. 그럴 때 암이 발생합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3년 뒤에 폐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5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식이야말로 암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이요, 폐암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주부하고 가정주부 있죠? 하고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직업주부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정주부가 훨씬 폐암 발생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연기예요, 연기.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있죠? 그 연기 보니까 벤조피렌, 응?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강력한 1급 발암 물질이 우리가 후라이 할 때라든지 전을 부칠 때라든지, 응? 또는 뭐 기름을 튀긴다든지 이렇게 볶는데 이럴 때 어마어마한 양의 발암 물질들이 코로 들어가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스님은 이분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불경을 외울 때, 불경을 하실 때 그 향이 있잖아요, 향. 그 향이 사실 발암물질이에요. 어마어마한 발암물질. 사실은 그걸 계속 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강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폐암으로 운명을 달리우신 분들입니다. 이분은 이제 위암, 췌장암인데요.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들었든 젊든 암은 불청객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이런 한문은요, 이렇게 바위암자에다가 질병변자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바위처럼 단단한 덩어리, 병적인 덩어리 조직을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심하게 받게 되면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고향.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엄마 뱃속이죠? 엄마 뱃속을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포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가 10달 동안 이렇게 되죠. 10달 동안입니다.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이렇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또 크죠.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10조 개의 세포인데, 크게 되면은 100조 개의 세포로 바뀝니다. 이 차이인데,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요. 너무나 받다 보니까 이 폐에 이렇게 암이 생겼어요. 이 암이 뭔가 봤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미 결정된 세포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고향으로 가게 되면 이 고향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기 전에 이 만능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 줄기세포로 정상적인 폐세포가 줄기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태아가 아닌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태아의 시절로 가고 싶어 하는 일종의 세포의 어떤 안타까운 귀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줄기세포로 바뀌니까 실제 여기에 폐세포는 3개월에 한 번씩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3개월에 한 번씩 폐가 조직이 바뀌는데요. 줄기세포로 바뀌면 3개월에 한 번씩 분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번씩 분열을 해버려요. 하루에 10번. 그러니까 세포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집니다. 근데 그 세포가 커지는데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요. 지 멋대로 커지고 지 멋대로 통제도 안 받고 막 커지다 보니까 실제 정상적인 폐 조직보다 막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폐 조직을 압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폐 조직을 아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폐 조직이 죽는
병이 폐암이에요. 이게 암 조직이 간에 생겼든 위에 생겼든 상관없어요. 이런 기전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불쌍한 세포예요. 자기가 살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귀향 본능이 강한 그런 세포인 거예요. 근데 그 세포가 실제 이렇게 줄기세포로 가서 엄마 뱃속에서 3.5kg까지 커지죠. 그래서 암도 이론적으로는 3.5kg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응? 3.5kg까지 커집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논문 같은 거 보면 3.5kg까지 커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막 커지는 세포들은 이제 줄기세포의 성질이 훨씬 강한 거죠. 응?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잘못 다루면, 실제 줄기세포를 잘못 다루면 이 줄기세포,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실험했던 것도 이 줄기세포를 잘못 다루면 이 줄기세포가 뭐가 돼요? 암이 돼버립니다. 이 줄기세포하고 암은 사실 거의 똑같아요. 다만 줄기세포는 모양을 가지고 성장하고 암 모양 없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1차 사인, 2차 사인, 이걸 직접 사인이라고 하고 간접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1차 사인은 암 환자는 대부분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가 뭔지 아세요? 굶어 죽는 겁니다. 말라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들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신진대사를 못하게 해서 밥을 못 먹게 해서 굶어 죽게 되는 병이 바로 이제 암입니다. 근데 어쨌든 암 환자라고 해도 이 식사를 잘하고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변을 잘 보면 그 암 환자는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고 어떤 암이 안 보이고 굉장히 치료 예후가 좋아도 이 사람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변을 잘 못 보는 경우에는 그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반드시 재발하게 되고 그 재발이 되게 되면 보통 재발된 날로부터 2, 3년 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제 임상적으로 저 암 환자가 살 것인지 않을 것인지는 그렇게 구분해요. 아, 식사를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얼굴이 기분이 좋은 얼굴이죠. 응?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걸로 예후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곡기라고 하죠. 곡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음식을 안 먹고 링겔로 맞으면 될 거 아니냐. 고단위 아미노산, 그거 있죠. 아미노산 수액이라고 하는데 그 링겔을 맞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링거로 맞게 되면요 피가 안 만들어집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야 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링거를 몇 달 꽂은 사람들은 피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빈혈이라든지 혈구 감소증으로 사망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음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캔서는 이제 영어로는 캔서라고 하는데 별자리, 개자리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개 껍질처럼 딱딱하고 개다리처럼 성장하는 덩어리다 해서 캔서 이렇게 캔서가 개라고 보시면 돼요. 개. 이런 그리스어로 이걸 개라고 합니다. 이 바닥개죠. 예. 암의 원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말로는 화라고 하죠. 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활성산소를 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암제가 어떻게 해서 암을 죽이는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암제가 우리 몸에 있는 항암제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활성산소, 양잿물로 바꿉니다. 네? 이게 활성산소 중에 제일 센 활성산소예요. 이걸 활성유해산소라고 하는데
이걸로 바꿔요. 이것은 만나는 세포마다 다 죽여버려요. 그게 암세포가 됐든 백혈구가 됐든 정상세포가 됐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암을 공격할 수도 있고 요게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의 크기는 줄어드는데요.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항암제가 그래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암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항암제는 독소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독소죠. 항암제는 일종의 독소예요. 독소인데 암을 죽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로서 이렇게 허가가 난 거예요. 하지만 암은 절대 항암제로 죽지 않는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단지 작아질 뿐이다. 하지만 작아지는 기간은 28일간이에요. 항암제로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28일간만 작아지면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29일째부터 커지더라도 그것은 약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항암제 쓰십니까? 아니죠. 이 항암제 쓰면 나는 암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항암제는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28일간이고 모든 암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 10%의 암에 대해서만 효과가 200가지 암 중에 단 20가지 암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써봐야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많고 효과는 약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항암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이에요. 응?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저희 병원과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자연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연항암제. 그 자연항암제 여러분들 개똥쑥도 들어보셨고 겨우살이도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자연항암제예요. 그런 자연항암제들을 이렇게 잘 먹기 좋게, 효과 좋게 그걸 농축하고 추출하고 그래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몸에 이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항암제는요, 암세포도 작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상세포를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올라간 정상세포가 암을 다시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런 자연항암제를 써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죠. 그 염증이 만성화되면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술로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처음에 우리 열받죠? 화나면 술은 어떻습니까? 쫙 먹으면 어때? 몸이 확 올라오죠? 그러다가 한참 떠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얼굴 창백해지죠? 실제 마찬가지예요. 실제 술을 먹을 때는 혈압이 쫙 올라갔다가 술 먹고 나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체온도 떨어져요, 오히려. 그게 술이 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로 염증을 유발한 다음에 몸이 다시 차가워져서 차가워지는 와중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면 암세포가 생긴다고 명심하세요. 그래서 몸이 따뜻한 사람은 암이 절대 안 걸립니다. 몸이 왜 유방암이 생기냐면 유방조직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차가워요. 그래서 유방암이 안 걸리려면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이런 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열을 일으키고 열이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만성화되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종양이 됩니다. 암은 이렇게 정상세포가 화와 독에 의해서 암세포가 되는데요. 모든 게 다 빨개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암세포가 하루에 100만 개씩 생겨요. 그러겠죠? 왜 생겨요? 할아버지도 생기고 할머니도 생기고 대통령도 생기고요. 저기 지방 공무원도 생깁니다.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생기고 이 도시에 있는 할아버지도 생겨요. 다 생겨요. 왜?
우리는 세포가 매일매일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되는 과정에서 불량 세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량 세포 중에 가장 나쁜 불량 세포가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가 100만 개씩 생겨요.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가. 100만 개씩 생기는데 그 100만 개씩 생기는 암세포가 다음날 일어나 보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없었을까요? 아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을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 주치의가 있다는 거죠. 내 몸의 주치의가 바로 백혈구예요. 이 백혈구가 250억 마리나 돼요. 250억 마리의 백혈구가 우리 몸을 샅샅이 살피고 돌아다니면서 내 몸에 생긴 암세포들을 이렇게 소멸을 시킨다.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근데 백혈구가 그냥 이제 자기 혼자만으로 좀 암세포를 못 죽일 때가 있어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클 때 효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효소를 쫙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효소를 분해효소라고 합니다. 이걸 췌장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췌장 기능이 상당히 항암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췌장 효소를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백혈구와 분해 효소로 인해서 암이 자연 소멸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독소를 많이 섭취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 백혈구 숫자가 어떠겠어요? 부족하겠죠. 부족하다 보니까 암이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음날 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 100만 개가 있는데 50만 개는 못 없애고 50만 개 가지고. 하지만 이 50만 개가 무시무시하죠? 네? 왜 무시무시하냐면 50만 개예요. 그죠? 이 50만 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개의 세포가요. 암세포는 하루에 30번도 분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계속 분열해버립니다. 다 바이너리예요. 우리 생물학에서 어떤 진화하는 고등생물이 진화하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들이 다 단세포 생물들은 다 바이너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비대칭 바이너리를 쓰죠. 왜냐하면 이쪽을 계속 분열시키고 이쪽은 사실은 남겨놨다가 이렇게 가지. 원래는 제가 네트워크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줄기세포면 이쪽은 전구세포라고 하고 줄기세포라고 해요. 줄기, 전구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구세포에서 40번을 분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40번 분열이 끝나면 이 세포가 다 죽어요. 더 이상 분열을 못해요. 그때 여기 줄기 남아있는 거 있죠? 너가 분열해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게 또 전구가 되고 이쪽이 줄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쪽은 또 계속 40번 분열해요. 계속 한쪽은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근데 암세포는 이러질 않아요. 남겨놓는 게 없어요. 대칭 분열이에요. 쫙 퍼져버립니다. 그러니 50만 개가 이 짓을 해봐요. 한 개가 아니라 50만 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암이 50만 개 정도 되면요. 0.5mm예요. 좁쌀 하나가 1mm인데 좁쌀 하나 아시죠? 좁쌀 하나 정도가 저렇게 분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주먹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암의 성장 이론이 다 잘못됐다.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백혈구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주먹만하게 되는데도 사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저는 임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 달 전에 내시경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봤더니 요만한 조경이 나왔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갖고 따지죠. 왜? 엉터리 온거 아니고. 아니에요. 엉터리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을 예방검진에 의해서 100%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6개월에 한 번 검진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달을 개판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세포가 암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숙모가 3개월 전에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깨끗하게 나왔는데 3개월 후에 췌장암, 간암 말기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암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예방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검진법만으로는, 정기검진법으로는 절대 예방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그러니까 이 면역을 기본으로 해서 몸에서 치유하는 게 바로 자연 치유예요.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연 치유력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살아남으신 거야. 예? 다 조상들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한 50억 년 동안 다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그 살아남지 않았으면 여기 자리에 못 있겠죠. 나이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자연 치유력이 훌륭하신데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때는 병이 든다는 것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을 이제는 강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 몸도 세포도 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썩은 자연을 써서는 안 되겠죠.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은 자연을 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다 오염되고 썩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치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혈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대요. 난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파 이러는데요. 실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머리 아프신 분들 별로 없죠.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든지 하기 이전에는 머리가 안 아픈데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뇌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뇌에 염증이 있거나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안 아파야 돼요. 언제부터 머리가 아프냐? 이게 아침에 해가 딱 뜨잖아요. 그리고 해가 딱 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혈압을 잴 때요, 해 뜬 다음에 혈압 재는 거하고 해 진 다음에 혈압 재는 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가 뜨는 순간 혈관은 좁아집니다. 이거 이제 잠자기 전이죠.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때 혈관이 4차선이에요. 네? 그리고 일어나면서 몇 차선으로 바뀌어요? 3차선. 직장에 가죠. 네? 직장 가서 상사한테 깨지고 부하지고 이 말 안 듣고 동료 직원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어떤 갈등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오냐면 혈관이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런 혈관이 점점 좁아지죠. 점점 좁아집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양식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과정이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혈관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때 통증이 와요, 안 와요? 통증 없습니다. 통증 없어요. 낮에 누가 머리가 아파요? 낮에 이럴 때 머리 아픕니까? 그 머리 아픈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가 안 아픕니다. 혈관이 좁아질 때는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런데 언제 머리가 아프냐면요, 이게 계속 좁아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뇌에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피를 다 어디로 보내냐면, 다 어디로 보내요? 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을 할 때는 다 근육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말초, 근육 쪽으로 다 보내니까 나머지 쪽은 다 수축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데 요게 이제 딱 일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죠. 휴식이잖아요. 이럴 때는 혈관이 어떻게 돼요? 다시 넓어집니다. 그래야 살죠. 혈관이 정상적이었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과정. 이게 신진대사예요. 이런 혈관의 변화가 없으면, 역동적인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밋밋하죠,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일을 할 때는 혈관이 좁아져야 되고, 일을 할 때도 집에 가서도 이런 사람은요, 피가 잘 안 돌아요. 오히려. 계속 4차선인 사람들은 피가 안 돕니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혈관인데요. 어쨌든, 요런 상태에서 혈관이 펴지는 게 건강한 거죠. 근데 펴질 때 한꺼번에 쫙 펴져버리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게 혈관이, 이 탄력성, 이 혈관이 좀, 약해져가지고 천천히 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뭐가 느껴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통증. 이게 거의 저도 임상약사를 할 때 대부분 두통약을 사러 오는 사람은요, 대부분 퇴근할 때 사러 옵니다.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왜? 혈관이 열릴 때, 즉, 자연치유가 일어날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치유 반응이다. 통증을 억누르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혈관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좁아진 혈관이 늘어나는 과정인 거지, 이것이 이 통증 자체가 병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이 반응을 진통제로 막아버리면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좀 하겠죠. 그러면 통증은 억제되지만 혈관은 계속 좁아지기 때문에 혈관 주변에 있는 이 세포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뇌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팜피린이라든지 개보리라든지 습관적으로 진통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혈관 노화가 빨리 온다. 세포 노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통증을 기꺼이 즐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증이 느낀다는 것은 내 혈관이 약하구나, 펴지는 속도가 느리구나 해서 혈관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자연요법을 쓰게 되면 확 펴져버려요. 여러분들 50견 아시죠? 50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50견이 없었죠. 나이 50이 되니까 50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50견은 뭐냐면 이렇게 새우잠을 자잖아요. 그럼 여기 혈관이 눌려가지고 젊을 때는 바로 펴져서 통증을 못 느끼는데 나이 들면 바로 안 펴져요. 혈관이 서서히 펴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호르몬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에 근육과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관이 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 50견의 진통제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혈관이 빨리 펴질 수 있도록 온찜질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암을 유발하는 독은 폐암은 연기, 도시연기, 이건 뭐 매연 같은 거예요. 자동차 매연, 공장의 매연. 그 다음에 부엌 연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엌 연기, 담배 연기, 반도체 타이어. 여기에 이제 방사선 연기, 라돈이라는 방사선 연기도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위암, 음식. 위암은 특히 음식이 많이 좌지우지하는데요. 태운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과자, 커피. 커피하고 과자, 튀긴 음식 계속 드시는 분들은 바로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쥐에게 고기를 태워가지고 한 달 정도 쥐한테 주면 쥐는 거의 80%가 위암에 걸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과자는 왜 나쁘냐면 과자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있죠? 다 발암물질이에요. 제 후배도 과자하고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실제 이거 습관적인 거예요. 커피하고 과자를 습관적으로 책을 볼 때라든지 어떤 그 낭만이잖아요. 네? 이렇게 커피 찍어가지고 쭉 먹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자 매일 하나, 커피 한 10잔씩
저도 이렇게 유방암 걸리신 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유방암 걸린 분들의 90%는 다 커피 중독이에요. 실제 유방암은 커피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커피 10잔 정도 드시게 되면 유방암에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벤조필린, 아주 무섭죠. 커피가 굽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을 그렇게 새카맣게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콩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콩 탔다고 안 먹잖아요. 근데 커피는 200도로 그렇게 구워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네? 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향에 우리가 모든 게 용서되는 거죠. 향에 모든 게 용서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하튼 이런 커피는 아주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간암. 간암은 대부분 약물 알코올이에요. 요즘 대장암은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 우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걸린 분들이 저는 채식주의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싶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시면 대장암은 거의 100%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약물과 음식인데요. 감기약이나 어떤 특히 감기약 같은 경우를 한 보름 이상 먹게 되면은 췌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기약은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입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낫는 게 안 먹으면 7일인데요. 그런데 그건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 얘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7일이 아니라 7일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 감기약처럼 독한 약을, 항생제나 수염제를 먹었을 때 그 약에 의해서 골수와 조혈 기능이 다 파괴돼 버릴 수가 있다고. 간이라든지 그렇게 파괴돼 버리면 일주일 안에 다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경우가 췌장암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방암, 음식과 피임약이다. 과자, 커피, 피임약. 피임약 쓰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배에서 50배까지 높아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50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위험합니다. 식도암은 폐하고 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연기와 음식에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병은 백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감기약을 많이 먹거나 진통제, 해열제를 많이 먹던 아이들이 실제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집에 손주라든지 아이가 있으면요 절대 해열제라든지 이런 감기약을 남용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는 하루 이틀 먹이는 해열제도 그 아이들의 조혈 기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특정 제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열 진통제는 우리 몸의 조혈 기능을 파괴시켜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4만 명의 그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사실 체온이 40도, 섭씨 40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제일 높은 게 39도 정도 되는데요. 이 40도만 안 넘기면요, 해열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들이 무서우니까, 아이들 경기할까봐 무서우니까 쓰는데, 오히려 해열제 써서 아이한테 더 나쁜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 암은 폐암 사망자가 1위입니다. 유암이 2위, 간암도 2위예요. 의외로 여자들이 간암에 많이 걸리죠? 왜 그럴까? 술도 안 먹는데요. 술을 안 먹는데 간암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아요. 스트레스는 기본이고. 네. 왜 그러냐면요, 약을 많이 먹어요. 약국 환자의 80%가 여자입니다. 약을 막 좋아해요. 약을 좋아해요. 조금만 아프면 그냥, 약. 어제 있으면 막 슈퍼에서도 약 팔잖아요. 아주 형편없는 짓이에요. 슈퍼에서 소염 진통제를 파는데요.
이제 아주 미개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오이 소염 진통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저렇게 슈퍼에서 소화제 팔듯이 팔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대장암 사망자가 4위인데요. 이것은 고기 소비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남자들이 옛날에는 바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문화가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는 문화인데 이런 문화가 이제 여자들도 많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 환자 비율이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고기 양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삼겹살은 구워버리기 때문에 구운 데서 나오는 그 벤조피렌이 아까 제가 계속 벤조피렌 얘기하죠? 벤조피렌이 많이 나와요. 굽거나 튀기거나 이럴 때는 다 벤조피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탄 음식들은 마찬가지예요. 밀가루가 타도 빵이 타도 벤조피렌이에요. 화, 독이 원인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화예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기예요. 공기. 세 번째가 약물, 네 번째가 음식이다. 우리가 음식과 약물은 피할 수가 있지만 스트레스하고 공기는 못 피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것인가? 지금 현재 암의 3대 표준요법은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은요. 암 환자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든 암 환자의 혈류를 저하시키고 암 환자의 독소를 증가시켜서 새로운 암을 유발한다. 병원에서는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이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암이 발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새로운 암은 면역 떨어지고 혈류 떨어지고 독소 증가하면 언제든지 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술, 항암, 방사선은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자연요법이라고 하는데 자연요법에 쓰는 그런 자연치유 물질들이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암의 원인이 뭐냐면 이 산소가 열받았을 때 나오는 이 양잿물이다. 이 양잿물이 종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양잿물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잿물을 없애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이 양잿물 제거 물질이 바로 C3G라고 하는 안토시아닌 색소입니다. 빨간색 색소예요. 여러분들 사과, 빨간색 사과 있죠? 그것도 C3G예요. 네? 빨간색 사과, 빨간색 장미 있죠? 그것도 C3G예요. 딸기 있죠? 딸기 빨갛죠? 그것도 C3G입니다. 이 C3G는 하나의 색소의 성분 이름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색소가 사람을, 암을 일으키는 이런 양잿물을 몸에 들어가자마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독소에 노출이 돼도 C3G를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암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양잿물이기 때문에 이 양잿물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100%, 99% 제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이 바로 C3G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저희 연구소에서 바르샤바 의과대학 팀하고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또 달리 이야기하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요,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금 의료 재정 중에 암에 들어가는 재정이 50%를 넘어가 버렸어요. 국가의 예산 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가 어떤 치료보다는요, 예방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몸에 이롭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C3G를 우리가 어디에서 뽑아내냐면요,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에서 뽑아냅니다.
우리가 사과에도 있고 복분자에도 있고 블루베리에도 C 시리즈가 조금씩은 있지만 아로니아에 있는 C 시리즈가 가장 양질의 강력한 C 시리즈를 아로니아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C 시리즈를 이제 아로니아라고 하는 이 블랙 초코베리 베리 종류에서 이것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C 시리즈의 함량은 블루베리의 250배, 포도의 800배, 아사히의 300배, 크랜베리, 복분자 약 100배에서 200배가량의 이런 고농축된 이런 제품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암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독이 돼야 되는데 이 해독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C 시리즈다. 그리고 백혈구가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C 시리즈가 관여하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주는데도 이렇게 C 시리즈가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이 C 시리즈가 심근경색 환자의 줄기세포 숫자를 306% 증가시켜준다. 즉 이제 줄기세포 숫자를 증가시켜준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세포의 어떤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관절이 움직이기 힘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다 줄기세포 문제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줄기세포를 숫자를 한 3배 정도 늘려주면 눈도 잘 보이고 기억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C 시리즈를 28일간 복용했을 때 이게 줄기세포 숫자를 306%나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줄기세포의 노화는 374% 줄기세포의 노화를 억제시켜서 세포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킨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줄기세포의 수명을 늘린다는 얘기는 우리 전체 수명이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연요법은요, 국소 반응이 아니라 전체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충분하게 섭취를 하겠지만 C 시리즈 60mg을 섭취를 하면 C 시리즈를 60mg을 섭취하면 저희가 임상실험한 것은 심장의 줄기세포가 306%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심장세포만 증가하겠어요? 아니죠. 뇌세포의 줄기세포도 증가하고 위의 줄기세포도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시적으로 피를 타고 돌면서 모든 세포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C 시리즈를 먹고 자연 치유가 된 살입니다. 이게 위암 환자가 이렇게 암이 90%가량 이렇게 제거됐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고 한 3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의 체질과 효소 상태, 그 다음에 수용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분은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본 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허벅지에 난 혹인데요. 먹고 바르고 했더니 이렇게 열흘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10년 된 혹이에요. 10년 된 혹이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 책이 거의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빠르면 구정 전에 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례들 중에 우리가 지금 식물성 MSM하고 아로니아 C 시리즈의 융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사례들 중에 용종이 7개가 있었는데 이 C 시리즈를 먹고 검사해 보니까 용종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용종은 어떻게 없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장의 용종을 우리가 C 시리즈를 먹으면 C 시리즈가 대장 용종을 이렇게 용종에 붙겠죠. 붙으면서 용종 자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변으로는 모르죠. 변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일매일 변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 피가 나왔었다. 그죠? 피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패이면서
피가 나. 이게 매일매일 C 시리즈를 복용을 해서 우리가 대장이나 위, 소장의 용종을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암의 자연치유의 3요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C 시리즈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이 C 시리즈가 백혈구와 효소와 줄기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백혈구의 숫자와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줄기세포의 숫자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암을 우리가 스스로 예방하고 또 설령 여러분들의 몸속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C 시리즈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60mg씩 이렇게 섭취할 수 있다면 그런 몸에 생겼던 암도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부터 C 시리즈 드셔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